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왓슨, 그다음에 퀀텀 컴퓨팅, 그리고 미국에서 지난 20년간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글로벌 IT 회사인 IBM에서 근무하는 김세한 상무라고 합니다. 네. 예. 저희는 주로 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이 갖고 계신 어떤 문제를 데이터 관점에서 또 AI 관점에서 그 솔루션을 찾고 인사이트를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컨설팅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제조, 유통, 금융, 헬스케어 등 이런 다양한 기업의 고객이 갖고 있는 의사결정 관련된 이슈를 AI나 데이터 기술을 적용해서 해결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또 운영할 수 있는 업무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와 관련된 가장 첨단에 있는 전문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산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예, 잘 아시겠지만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6년 알파고 이벤트 이후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AI와 이런 데이터 관련 기술을 업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증가가 폭발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업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인력이라든지 또 AI 팀이나 빅데이터 팀이라든지 또 관련 기술들이라든지를 도입을 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보기에 이제 AI나 이런 데이터 관련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아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위크 AI 단계를 넘어서 스트롱 AI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할 것 같은데 이때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개발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데이터를 여러 가지 도구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이런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또 전문가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 그 홍수 시대에 본인의 어떤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역량이 없다면 사실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작된 데이터들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가짜 댓글이라든지 딥페이크처럼 조작된 이미지들 또 써져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하거나 좀 이해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능력, 좀 역량을 갖추셔야 이런 데이터 홍수 시대에 좀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확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딱히 회사와 개인의 역량 차이가 있을까요? 기업과 좀 개인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필요한 내부 데이터와 또 필요한 외부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스스로 생성하시거나 또 구매를 해서 사실 분석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데이터를 다루거나 이러는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오픈소스 기술이라든지 또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엑셀이나 이런 툴도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툴을 활용해서 좀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자꾸 하시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도 작은 데이터로 엑셀로나마 문제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 커리큘럼을 대략 보셨을 텐데 이제 개인의 학습 목적 관점에서는 어떤 인상을 좀 받으셨나요? 문제 해결 기법은 예전부터 강조되어 왔던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뭐 데이터 기반보다는 이제 본인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경험, 뭐 이런 뭐 멘토라든지 뭐 이런 분의 의견을 참고를 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이제 최근에 와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런 데이터와 AI 관련 기술들과 이렇게 결합되면서 부상하고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본 과정은 학습과 관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다른 영역에서 뭐 기술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많지만 사실 데이터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사실 도출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이 현상을 기술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R이라든지 뭐 다른 통계 패키지나 이런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사실 이 데이터가 가진 어떤 인사이트를 잘 분석하고 이해를 하려면 이런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추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데이터로 기업의 문제 해결을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마다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고객의 요구사항은 고객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언맨 니즈 같은 것은 고객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고객의 기대는 항상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본인들이 그동안 몰랐던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가설을 적절히 수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해서 사실 고객의 기대를 리딩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AI 관련된 기술에 굉장히 그 높은 기대치를 갖고 계신 고객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나 뭐 데이터만 분석하면 모든 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들도 있는데 이러한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펙테이션 관리, 기대치 관리를 또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데이터로 할 때 상대방이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갖게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 정의 역량은 개인이 이제 통계청에서 데이터를 엑셀 정도로 이제 구동을 할 때 이 정도 중요한 거고 AI나 빅데이터 관련한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냐. 워낙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런 생각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데이터의 양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저희도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아마 엑셀 같은 경우가 100만 로 정도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런 빅데이터 기술이나 AI 기술은 뭐 수천만 건, 뭐 수억 건을 이제 한 번에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문제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분석 대상 데이터가 어떤 것이고 어떤 변수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 또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그런 새로운 변수, 뭐 가설을 수립해서 이러한 부분을 덧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은 사실 불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불필요한 분석을 해서 결국 고객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또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맥락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석 기법 이 둘의 궁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둘의 궁합을 어떻게 만들어내나요? 문제를 정의하고
일을 뭐 문제 해결 그 역량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앞서 말씀드린 고객의 기대치를 뭐 관리를 한다든지 또 적절한 가설을 수립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고객을 리딩하는 역량은 결국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개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뭐 고객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한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심사숙고하셔서 정의해서 분석을 하실 텐데 이러한 경우에도 뭐 주변에 사람들을 찾아서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서 의견을 여쭤본다든지 예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좀 다양하게 검색을 하거나 수집을 해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뭐 이런 부분도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맞게 분석 기법을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궁합이 맞게 된다. 예. 네. 이 데이터 전문가 분들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예. 순서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데이터 분석가가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정의된 문제를 바탕으로 저희만의 이제 가설을 수립하고요. 그 가설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사실 수집된 데이터를 원천 그대로 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대부분 뭐 데이터 포맷이 안 맞는다든지 뭐 표준화가 안 돼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공하고 이제 처리하는 어떤 단계를 거치고 그렇게 이제 처리하고 뭐 가공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모델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또 거치게 되고요. 이 단계가 지나가면 그 결과를 뭐 많은 시각화 툴을 활용해서 뭐 그래프나 차트 같은 형태로 직관적으로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자체를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사실 가설 수립 단계에서 본인의 어떤 경험이나 뭐 직관에 따라서 분석을 사실 어떻게 보면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가설을 수립하시고 분석하는 역량이 습관화되신다면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뭐 논문 같은 데서도 이러한 부분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회사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데이터로 문제 해결할 때는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수립하고 적합한 분석을 해내고 이 과정이 기본 백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수립하고 분석을 해내고 또 가설을 검증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딘가요? 아무래도 제일 힘든 부분은 이제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 또 뭐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또 파생 변수를 생성한다든지 또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처리를 하는 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 모델을 만들고 실제 이거를 모델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을 하는 시간보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 적절한 어떤 가설에 맞게 데이터를 정제하고 가공하는데 거의 80%의 시간을 사용한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고객사에서 했을 때 이 경영층 분들은 뭐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왜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오느냐 이런 챌린지를 이제 담당자분들한테 하는 경영층도 계셨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힘든 부분이 앞으로는 기술에 의해서는 많이 극복이 될까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앞으로는 오토 AI
라든지 요즘에 이제 뭐 ML 옵스라 그래서 머신러닝 오퍼레이션,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만든 어떤 모델이나 분석한 결과를 바로 시스템화해서 이렇게 업무 운영하시는 데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어떤 오토 AI나 ML 옵스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시간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이해하고 사실 인사이트를 도출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역으로 추적하고 실제 문제가 된 부분이 어딘지, 그리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를 해결하는 역량이 또 단순히 분석하는 역량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개인들 역시 데이터 분석이나 이제 AI의 어떤 적용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 결과가 맞는지를 비판적인 사고의 어떤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또 활용 가능한지를 이해하고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적 역량들이 아무리 많이 성장을 해도 문제를 이해하고 나온 결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또는 가설을 수립하는 이런 역량들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기술의 발전은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이 기술을 악용하는 부분도 있고, 뭐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뭐 가짜 댓글이라든지 뭐 댓글을 조작한다든지 또 이제 이미지를 뭐 조작해서 어떤 가짜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그래서 실제 개인의 어떤 의사결정 판단을 이렇게 왜곡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 기술보다는 본인의 어떤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껏 하셨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사례는 뭐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제 했던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커머스 사업을 하는 고객사에 들어가서 이 AI나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해서 개인화 추천 플랫폼을 한 8개월 정도 구축을 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객사에서 사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 갈수록 고객이 원하는 것은 이 플랫폼이, 우리가 만드는 이 개인화 추천 플랫폼이 이전에 사용하고 계셨던 어떤 추천 플랫폼, 또 외주를 줘서 외부에 뭔가 맡겨서 추천 결과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었던 그런 추천 플랫폼 결과보다 어떤 면이 진짜 더 개선된 거고 이게 좋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챌린지를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냥 기술적으로 개발을 하시는 엔지니어들은 우리 플랫폼이 이런 기술, 최근의 기술, 최신의 기술을 사용했고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은 어떤 플랫폼이다 라고 사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객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부분은 어떤 기술의 영역이고 실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예전에 매출 증대에 기여했던 어떤 상품들이 추천이 안 되고 있는, 기존 플랫폼에서 추천이 안 되고 있는 상황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테스트하면서 분석을 했을 때 예전에 추천되지 않았던 또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상품들이 지금 저희 플랫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천이 돼서 나오고, 또 예전에는 이제 등급별로 고객을 세그멘테이션 하긴 하셨는데 그 등급별로 같은 상품들을 이제 추천하는 마케팅에서 결과를 보면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플랫폼에서는 이제 어떤 세그멘테이션별로 다른 상품들이 추천되는 결과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게 잘 만들어진 추천 플랫폼이구나라고 이제 경영층이 이해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어떤 도구나 어떤 분석 기법이나 얼마나 많은 양을 다뤘느냐도 중요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가치를 가져가게 하느냐,
사실 이거는 기획 역량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게끔 분석 기법을 쓰느냐. 네, 결국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는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문제 해결 역량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나 기법들은 뭐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도구들과 기법들을 적절하게 사실 사용하고 맞는 도구와 맞는 기법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고객의 요구사항이든 본인의 어떤 요구사항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할 때 적절한 기법이나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지 못해서 또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 뭐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예, 그리고 이 결과, 즉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뭐 고객이라든지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잘 상정을 하시고 여기에 어떤 도구나 어떤 뭐 기술로 이 분석을 수행할 건지를 결합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데이터로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로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인 뭐 R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통계 패키지를 다루는 기술의 문제로 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이나 이러한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데이터를 분석도 해볼 수 있고 스스로 예, 이런 데이터를 다루어 보면서 본인의 이 생각하시는 어떤 문제에 대한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보시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구사항이 명확히 뭐 이해되고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해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예,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뭐 이런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분석하는 데 있어서 또 해석을 하는 역량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역량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 예,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할 건지를 좀 습관화하시는 예, 부분이 필요하고 이렇게 습관화하려면 뭐 매번 생활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때 기존의 어떤 감이나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관련 데이터를 좀 수집하셔서 이를 분석해보고 문제를 정의해보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이런 단계를 좀 습관화해서 거쳐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